여러분 안녕하세요. EGS 사이언스 TV의 정혜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화학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기초화학의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금속의 반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거 모르면 앞으로 나올 이론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을 전혀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금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뭔가가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금속이 반응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금속도 어떠한 금속은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면에 어떠한 금속은 반응이 잘 안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철과 같은 애들은 금방 녹이 슬어서 철못이라든지 아니면 철교라든지 달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금방 녹이 슬은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금속으로 쓰일 정도로 다 반지를 끼고 뭐 설거지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속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데 반응성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 어느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순서를 기억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금속의 반응성이다, 반응성의 순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속들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리튬이 되겠습니다. 리튬은 카타카나로 그냥 리튬이라고 써면 되겠죠. K, 칼륨이죠. 카리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Ca, 칼슘이라고 쓰면 되고요. 나트륨이라고 쓰면 되죠. 마그네슘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알루미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연이죠. 아연은 AN이다라고 해서 한자어로 표시가 됩니다. AN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철, 테츠가 되겠죠. 철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니켈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SN, 스즈라고 씁니다. 자, PB, 납이죠. H, 수소입니다. 수소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수소는 금속이 아닌데도 금속의 반응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떠한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좋으냐, 나쁘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수소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u, 구리가 되겠죠. 구리는 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g, 수은이죠. 스이긴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Ag, 은입니다. 긴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 PT, 합킨, 백금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AU, 킨, 금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어로 표기할 수 있는 금속들에 대해서 쭉 읽어봤는데, 카타카나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발음이 동일하니까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한자로 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한자를 모르면 이 금속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자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순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왼쪽에 있으면 반응을 더 잘합니다. 즉, 금속이 반응을 합니다. 금속 원소가 반응을 해서 전자를 내놓게 되면 얘네들은 무엇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양이온이 잘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음이온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반응을 잘 안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버리는 반응, 즉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반대쪽은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어야 되니까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리,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음백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자, 선생님이 예전에 돈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게 힘들다, 친구한테 힘들다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제 친구 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성이 리씨예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리야, 내가 너무 힘든데,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쌤이 딱 마침 그때 TV를 틀었는데 노래가 나옵니다. 산화
산화머니 하면서 돈 빌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길래 혹해서 아 리아 나 저거 좀 빌릴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말리네요. 자 저런 거 빌리면 안 돼. 저런 거에 의지하지 마. 저런 거에 의지하게 되면 너무 심한 사채를 쓰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쌤을 이렇게 말려주네요. 자 이렇게 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힘들지만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힘든 일도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러한 쌤의 스토리를 일본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쌤이 리한테 찾아가지고 리, 내 좀 대출 좀 빌려볼까? 좀 돈 좀 빌려볼까?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리가 또 대답하기를 야 저런 거 의지하지 마. 저런 거에 의지하면 안 돼. 저런 거는 너무 심한 사채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얘기를 일본어로 하면 자 리한테 갑니다. 리, 나 저거 좀 빌릴까? 가소까나? 빌려볼까나? 그럼 리가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하면서 고민하죠. 저런 거 의지하지 마. 아테니 스르나. 나말이죠? 자, 저거는 너무 심한 사채야. H니까 우리는 히를 생각해볼게요. 히, 동이죠? 도라고 했습니다. 히도, 스기르, 스이긴, 스기르, 하킨, 샤킨. 이렇게 써볼게요. 저거는 히도, 스기르, 샤킨. 너무 심한 사채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쌤이 정신 차리고 저거 빌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기억하듯인지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리,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음백금 이렇게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리, 가소가나, 마, 아테니, 스루나, 히도스기르, 샤킨 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어찌됐든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먼저 공기 중에서의 반응성입니다. 자 공기 중에서의 반응은요 공기 속에 내놓으면 얘네들이 재빨리 반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리, 칼카, 나까지 반응성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공기 중에서 재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즉 공기 속에 내놓으면 재빠르게 산화가 되어서 산소와 결합이 되어서 얘네들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을 보시면 리튬, 칼륨,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해서 반응성이 큰 애고요. 칼슘은 알칼리 토류 금속이다 라고 해서 역시 반응성이 큰 애들입니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을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그네슘부터 수소 앞까지, 즉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수소 앞까지 계산을 해보시면 자 산화되어서 산화물 피막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산화물 피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녹슨다 라고 하죠. 녹이다 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녹을 일본어로 하시면 뭐라고 한다? 사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비. 사비는 녹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면 사비르 라고 해서 녹이 슬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소 이후부터는 구리부터는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공기 중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죠. 즉 녹슬지 않는다. 산화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리로 만들고 있죠. 동전에도 녹이 잘 쓰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보시면 은, 백금, 금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으로 반지나 귀걸이에 쓰이고 있죠. 그런데 반지를 썼는데 설거지를 했더니 녹이 슬었다. 아니면 귀걸이를 하고 샤워를 했는데 녹이 슬었다. 라고 하시면 짝퉁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녹슬지 않는 재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물속에서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물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물속에서는 역시 리, 칼, 카, 나까지 한번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물속에 넣으면 얘네들은요 폭발하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온의 물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물속에 넣게 되면 불꽃을 내면서 폭발을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요 마그네슘만 해당이 됩니다. 마그네슘은요, 열수에서 반응한다. 즉, 뜨거운 물에서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물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는 반응을 해서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그네슘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마그네슘은 뜨거운 물에서 반응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철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라철은요, 얘네들은 뜨거운 물 다음으로 반응성이 좋은 뜨거운 수증기에서 반응합니다. 뜨거운 수증기에서 반응을 해서 녹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니켈 이후로부터는 반응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산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산, 금속에 산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산의 특징이 있었었죠. 그 중에서 어떠한 금속이 산과 반응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H 플러스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소이온이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물질들은 일반적인 산에서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염산이나 황산, 황산도 묽은 황산, 이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산에 반응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 칼카, 나마, 아라, 철리, 주, 납까지는 얘네들은 산에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 수가 있다. 납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산에 반응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아이들은 수소기체를 만들면서 일반적인 산에 반응한다. 자, 하지만 뒤에 있는 애들은요, 구리, 수은, 은까지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자, 이 구리, 수은, 은은요,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에서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를 강제로 산화시켜줄 수 있는 산화력을 가진 산이 오게 된다면 얘네들은 반응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반응하기 싫어하지만 산이 갑자기 와서 야, 내가 반응시켜줄게, 너 산화시켜줄게 하면서 반응을 시켜준다라고 하시면 얘네들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력이 있는 산, 질산이나 연로황산에 반응을 해서 얘네들은 기체가 나오는데 수소기체는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체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금과 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산에서는 잘 반응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산이 있습니다. 누구? 왕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왕수다라고 하는 것은 염산과 질산을 3대1로 섞은 물질을 우리는 왕수다라고 합니다. 백금과 금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잘 반응하진 않지만 왕수라고 하는 혼합산에서는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화력이 있는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보다 반응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산화력이 있는 산을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에 갖다 넣으면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진한 질산에다가 철, 니켈,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넣게 되면 당연히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철, 니켈,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이러한 철과 니켈, 알루미늄은요, 얘네들은 진한 질산과 만나게 되면 겉부분이 재빠르게 산화가 되어서 산화 피막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산화 피막은 너무나도 치밀해서 이 치밀한 산화 피막은 진한 질산이 내부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금속들은 반응하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들이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반응을 진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다른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다 조금씩 녹아서 반응을 해서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 철, 니켈, 알루미늄 같은 얘네들은 아직 남아있더라,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우린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부동태라고 합니다. 자, 부동태는요, 치밀한 산화 피막에 의해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태를 일으키는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금속들을 따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자, 진한 질산을 넣으면 녹아야 할 것 같은데
녹지 않고 남아있더라. 그래서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손으로 건져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손에 남아있더라. 녹지 않고 남아있더라 라고 하는 뜻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손에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손에 남아있다. 테니, 아리, 테츠, 니켈, 알루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손에 남아있더라 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속의 반응성은 꼭 기억하셔야 이론화학이나 무기화학에서 여러분들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화학에서는 전지나 전기분해 단원에서 금속의 반응성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무기에서는 반응성을 비교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